해를 구하러 가 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의 해를 구하세요. 1번.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말해봐라.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만 그려봅시다. 요게 fx예요. 아래에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x좌표를 읽어줘라. 자, 그러면 해는 뭐가 된다? 0, 초과 3 미만. 되니? 자,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자, 부등식에서 이제 곱의 영역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아까 경계를 잡았는데, 자, fx가 0과 양수, 음수 바뀌는 경계. fx가 양수, 음수 바뀌는 경계가 0하고 2 사이고요. 그 다음, gx가 0하고 2 사이에서 바뀌는 경계. gx가 바뀌는 거는, 자, 요거 0하고 4, 요렇게 경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부호를 말해봅시다. 자, fx의 부호. fx의 부호. 현재 뭐야? 양수. 여기에서 아래 2 지나면서 양수. 여기도 양수. 자, gx의 부호. gx. 자, gx.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gx. 자, 0보다 작을 때 아래 0 지나면서 양수. 여기에 아직 위에 4 지나면서 음수. 자,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양수인 범위는 어딥니까? 뿔뿔, 마마, 뿔뿔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를 하면 돼? 요 구간 2부터 4까지. 2 초과 4 미만.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되겠니? 자, 지금의 이 범위를 나눠서 하는 풀이는 교재에 설명해. 교재에는 풀이가 그냥 범위를 하나하나 나열을 했어요. 그래프로 바로 판단이 되면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연습해 볼게요. 칠판 보고 하시고.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는 걸. fx가 위에 있는 범위를 그려보자. 자, 여기. fx가 gx보다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자, 노란색 부분. 읽어질까요? 노란색 부분인 거 알겠나? 그럼 해가 뭐야? b 이하 또는 d 이상. 이렇게. 자, 다음은 자, 곱의 부호니까 자, 경계를 만들자. fx가 부호가 바뀌는 경계 a하고 c. 다음 gx가 부호가 바뀌는 경계는 0과 2. 자, 그러면 fx의 부호 먼저. fx의 부호. 자, a 이전에 플러스. c 지나가면 플러스. 여기 사이 마이너스. 자, 다음 gx의 부호. 0 이전에는 마이너스. 그 다음 0과 2 사이에서는 플러스. 2 지나면서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곱해서 음수인 영역은 어디 있나요? 뿔마, 마뿔, 뿔마. 이렇게 세 군데를 읽어주면 되겠다. 연필로 샥샥샥샥 경계 만들어서 뿔뿔뿔 마마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해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441번은 숫자가 마이너스 2하고 2밖에 안 보이는데 문자가 A, B, C, M, N 5개나 나왔어요. 자, 이런 유형은 나보고 식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해석하라는 거야. A, B, C, M, N 5개를 다 구할 수가 없어, 정보가. 자, 그러면 요게 2차 함수의 식이고 요게 직선의 식인데 다음에 해를 구하세요. 잘 째려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아마 지금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식인데 자, 분리해서 써볼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mx 더하기 c 빼기 n은 0 이하. 자, 그러면 a, b, c가 있는 애들은 왼쪽에다 두고 n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봅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구할 때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쓴 식 가지고 해석됩니까?
자, ax제곱 bx 더하기 c를 fx라고 하고 mx 더하기 n을 gx라고 한다면 나에게 묻는 건 fx가 gx보다 어디? 아래 그려진 범위를 읽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해석돼요? 자, 그러면 fx가 곡선인데 gx의 아래 그려진 범위만 그려보면 곡선이 직선 아래 그려진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럼 해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등호 포함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요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네네. 되겠어? 되겠니? 아니야? 오늘따라 너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구나. 한 칸이라도 이렇게 앉을걸? 자, 나와 있는 식을 다시 보세요. 저 식에서 최종적인 마지막 줄을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나와 있는 게, 2차 함수의 일부식이 나와 있고, 직선의 일부식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인 애들을 우변으로 넘기면, 얘가 나오네. 이런 것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온전히 문제 해석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본격적인 2차 부등식을 풀 거예요. 본격적인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자, 2차 부등식에 풀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 표준형의 형태로 먼저 정리합니다. 자, 이때 a는 양수가 되도록 정리합니다. a가 음수라면 양변에 a를 나눠주고 시작하라는 소리인 거야. 자,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무엇을 시도한다?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일반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식이 나오던가, 그 다음 완전 제곱의 식이 나오던가 할 거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을 때는, 자, 요 때는 0보다 크다일 때는 무슨 범위? 양끝 범위. 작을 때는 사이 범위. 왜? 양수 세팅해 놨으니까. 양수 기준이야. 자, 그 다음. 자, 완전 제곱이 되고 0보다 크다일 때는 해가 뭐였어? 0보다 크다일 때? 안 떠오르면 그림. 그렇지. 요 알파.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모든 실수. 0보다 작을 때는 없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알파. 자, 근데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때가 문제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그 다음은 뭘 하라 그랬어? 판별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판별식의 부호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판별식이 양수던가 음수던가.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 근의 공식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라고 하는 건 무슨 결론? 판별식이 양수인 건 얘는 어떻게 됐든 그 두 근이 나오는 형태라는 거야. 이렇게 두 근이.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근의 공식으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요 일반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의 공식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얘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는 상황이니까 크다 크거나 같다 물으면 모든 실수. 작다 작거나 같다 물으면 해가 없어요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을 써야 되는 이 3단계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 식이 뭐야? 판별식 뭐야? 판별식. B. 판별식 알아? 판별식 몰라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은 뭐야? 근의 공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 요게 판별식이야. 얘가 양수면 풀마 2개, 0이면 중근, 음수면 실근이 없다. 그래서 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야. 짝수 근의 공식 썼니? 아니라고? 썼다고? 짝수 근의 공식 썼어? 짝수 근의 공식은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생겼어. 그러면 B 다시가 누구야? B 다시가 뭐야? B가 짝수일 때 2로 나눈 애가 B 다시고 요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불러. 자, 일단은 판별식 쓰는 것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판별식까지 가는 상황이 오면 조금 귀찮은 문제인 겁니다. 자, 다음에 2차 부동식을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자, 일단 1번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상. 인수분해 보이죠? 인수분해 보이는 애들이 주로 우리가 푸는 애들.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자, 0 이상. 자, 크다. 크다의 해가 뭐라고? 양끝 범위. 자, 크다의 해. 자, 그러면 해를 해석해보자. 두 개의 경계. 몇 과 몇? 마이너스 2하고 3.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별거 없죠? 일반에는 별거 없어요. 자, 2번 또 풀어보는데 2번 맨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마이너스를 나눠버려요. 그게 더 편한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는 0보다 어떻다? 크다로 바꿔놓고 인수분해 보이니? 인수분해 보여? 뭡니까? 완전 제곱이죠. 자, x 마이너스 8의 제곱은 0보다 크다. 해 뭡니까? 해보여. 땡! 해보여. 크니까 양끝 범위. 아니라고! 지금 일반이가 아니야. 그 8, 아니 8 8? 8 해가 8이라고? 같은 소리 하고 있니? 8보다 봐봐 이렇게 돼 있어. 해봐요. 8이 되겠어. 근데 저긴 8이잖아. 8보다 커야 어떻게 한 분만 몰라 지금?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8 제가 모든 실수가. 기억났어요. 기억났어. 근데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은 그 자리에 앉지만 내 시야에 안 들어와 너 다. 기분이 안 좋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칸씩 와. 다음 시간에 셋이 앉으려면. 지원이가 잃었어. 해 뭐라고 하냐? 8 빼고 5를 줬어. 8 빼고 다. 자, 3번입니다. 자, x가 우변에 있는데 2차항이 우변에 있는데 자, 우변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는 그럼 0보다 어떻다야? 작거나 같다지. 얘를 좌변에 썼으니까 부등호 작거나 같다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안 되면 뭐 하라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어때? 작아. 음수. 판별식이 음수. 무슨 애야? 특수한 애야. 음수면 일반 애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거는 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고 어디로 볼록?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애가 있구나. 그럼 0 이하가 되는 애는 뭡니까? 해가 없다가 결론. 해가 없다. 알겠니? 자, 요게 우리가 풀어야 될 단계를 모두 하나씩 설명을 한 예제입니다. 자, 다시. 자, 여기를 푸는 게 지금 선행의 최고 목적이야, 얘들아. 여기 명확하면 우리는 뒤에 거 좀 어려워도 괜찮아. 다시 갔을 때. 이 2차 부등식의 일반해를 정확하게 우리가 12가지 해를 읽을 수 있다. 된 거야. 선행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야. 자, 푸는 거, 이미 푸는 거 잘 따라가지나 보세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먼저 전개를 해야겠지? 좌변으로 넘겨야겠지? 자,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가 됐다. 자, 이제 최종 해를 해석하자. 자, 0보다 크다의 해 뭐라고 하냐? 그냥 불러봐. 이 해 뭐야? 2하고 마이너스 크다의 해를 부르라고. 양껏 보면 부르라고. x는 음. 2보다 크고 다른 분이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1 고가 아니야. 또는이야. 그리고가 되려면 공통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겹쳐지지 않는 범위니까 또는이 되는 거야. 작은 것 미만 또는 큰 것 초과. 자, 2번입니다. 자,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이야. 인수분해 안 되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뭐지? 양수죠. 이때가 문제인 거야. 판별식이 양수란 얘기는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몇 군데에서 만난다고? 두 군데에서 만날 거고 0 이하를 풀어라 그러면 0 이하의 해는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두 근의 사이 범위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해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누구라고? 근.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 자, 짝수 판별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 중에 작은 거 3 마이너스 루트 12. 3 플러스 루트 12. 자, 요게 2번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일반해. 오케이? 지금 이해되니? 뭐가 길다고? 자, 또 보자. 자, 3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 보이니 관유야? 뭐니? 해 뭐니? 3 이의 모든 실수. 자, 4번. 좌변으로 2항. 자, 인수분해 보이니? 지현아 보이니? 인수분해? 네. 뭐니? 자, 2x-3의 완전 제곱은 0 이하가 됐어요. 해보여. 작거나 같다. 응. 2분의 3 하나. 하나짜리. 작거나 같다. 떠올랐어? 자, 이거 몇 번이었어? 4번? 5번. 자,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0보다 어떻다? 크다. 오케이? 인수분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고? 판별식. 판별식. 자, 일단 당분간 짝수 판별식은 안 쓸게요. 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어때? 작아요. 판별식이 음수. 판별식이 음수. 자, 이 그래프는 x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x축이랑 안 만나고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자, 그러면 0보다 크다의 해는 뭡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해석을 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 특수한 해. 자, 마지막 6번. 자,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는 0이야. 자,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 돼? 몇몇?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뭐 하라고? 판별식. 자,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 음수. 아이고 72. 음수. 판별식 음수.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프는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아래로 볼로. 안 맞나. 자, 0 이하의 해를 말하래요. 뭡니까?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에 부등식을 푸세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앞에 차수가 없어. 다음에 방정식을 푸세요. 다음에 부등식을 푸세요. 이 차수가 없으면 나는 쟤를 2차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2차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A는 0이 아니야. 2차 부등식을 푸세요. 그랬으면 A는 0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냥 부등식을 풀래잖아. 그럼 A가 0인 거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이라면. 자, A가 0이라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빼기 0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가 있니? 있어 없어? 뭘 대입해도 좌변은 0인데 0보다 크다는 거짓이죠. 만족하는 해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나누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일 거냐 안 바뀔 거냐 바뀔 거냐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0이 아니다를 또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야 돼요.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변을 나누고 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걸 푸는 거고 A가 음수라면 바뀐 걸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을 풀어라. 인수분해 3과 마이너스 1. 자, 0보다 크다. 해문이 바깥이니까 마이너스 3과 1의 사이범위야 양끝범위야? 양끝. 그러면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렇게 됐어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럼 해문이 4이니까 x는 -3. 자,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해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건 연습용.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의 해가 아니라 세 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미정계수 들어갔을 때의 방법인 거예요. 자, 절대값 기호가 다시 들어왔어요.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온 건 두 개짜리 식을 하나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어. 절대값이 지금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저기 나와 있는 절대값 x가 취할 수 있는 모습 두 가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x가 0 이상일 때, x가 음수일 때. 자, 0 이상이면 식이 어떻게 풀린다? 그대로 풀린다. 음수일 때는 반대로 풀린다. 자, 식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일단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러면 풀고 나서 해를 일단 살펴야 돼요. 자,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작다니까 사이범위.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나와 있는 걸 다 해로 취하는 게 아니라, 0 이상이면서 1초가 3 미만, 둘의 공통 범위를 다시 살펴야 돼요. 범위를 나누고 나면, 이 범위 안에서만 해가 되는 거야. 자, 근데 0 이상 모두 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녀석이 최종 해가 됩니다. 요렇게. 자, 두 번째. 자, 역시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자, 0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양끝 범위. 자, 그러면 얘가 다 해가 되는 게 아니고 0보다 작은 애하고 얘하고 공통 범위가 해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 녀석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범위가 하나 더 나오죠. 자, 그러면 해가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x는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마이너스 1 초과 0 미만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0 미만이 왜 붙었는지 알겠니?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이렇게 풀릴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범위 또는 요 범위가 최종적인 1번의 해가 됩니다. 자, 2번 가봅시다. 똑같아요. 자, 절대값으로 풀리는 거는 지금 절대값 x 두 개의 식을 써보자. 자, 첫 번째는 x가 0 이상일 때 그대로 풀려. 두 번째는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로 풀려. 자, 그러면 1, 2, 마풀 x 플러스 1 틀렸다. x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0보다 크다. 무슨 범위? 양 끝범위. 자, 그 중에 0 이상인 애만 해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거 버려야지. 자, 그래서 공통 범위는 1 이상이 남겠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이것도 자, 1, 2 마풀.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크다니까 양끝 범위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 이상. 자, 그 중에 누구를 해로 취해야 돼? 음수. 누구야? 마이너스 1 이하. 얘는 버려. 최종 해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1 이상. 이게 최종 해입니다. 맞아,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절대값 기호가 여기 있네요. 자, 요 녀석의 두 가지 모습을 나눠서 풀자. 자,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자, x가 1보다 크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우변에 그대로 풀려. 자,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인수분해 x 마이너스 5. 자, 0보다 작다는 무슨 범위? 0과 5의 사이 범위. 자, 그 중에 해 끝났나요? 바뀌나요? 1 이상과 공통 범위 뭐예요? 1 이상 5 미만이 최종 위에서 나온 해가 되는 거야. 자, 0 초과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1 이상 0 초과 5 미만 이 둘의 연립부등식 영역 쓰는 거야. 범위 나누면 알겠지? 자, 1보다 작으면 식 어떻게 되나요? 좌변식 그대로고요. 우변식 도어 반대.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 인수분해 2, 3 플러스 2 마이너스 뭐 반대로 쓰고 있네. 마이너스 2 플러스 3. 자, 그러면 0보다 작다. 사이 범위 마이너스 3과 2 사이 범위. 자, 해는 뭐가 되나요? 그 중에 1 미만이랑 해야 되니까 1 미만 섞여요. 자, 수직선 안 그려도 보이나요? 마이너스 3 초과 1 미만. 요거 또는 요거 최종 해입니다. 알겠어요? 살짝 지금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좀 빨리 말한 감이 살짝 있긴 한데, 자, 이 정도까지 풀면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될 건 여러분들 다 보신 거예요. 어때? 할만해? 할만하겠어? 아까 처음에 읽을 때를 다시 펼쳤을 때 뭔 말인지 알겠냐? 다시 보세요. 맨 2차 부등식 앞에 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네 멋진 박스들을 다시 한번 끝까지 보세요. 자, 지금 보이잖아. 지금은 막 들었으니까 보이잖아. 그치? 잠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이 반원이 지나고 2차 부등식의 해를 내가 다시 구하는데 살짝 헷갈리는 순간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지금 그 페이지를 펼치고 다시 한번 전체를 읽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야. 아시겠지? 우리는 지금 배울 때는 잘 알겠지만 까먹을 수밖에 없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일반 해와 특수한 해를 잘 구분해 놓는 게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인데, 일단 우리가 선행의 차원에서 공부하는 건 지금까지 것들을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된다. 해를 일단 구할 수 있으면 뒷부분은 다시 학습하시면서 해결이 될 거예요. 난이도가 이제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444번에는 이제 절대값 2개 있는 거. 자, 앞에서 이제 연습한 걸로 요건 넘어갈게요, 일단. 자, 이제 마지막은 나에게 시키는 게 뭐니? 다음과 같이 가로가 30, 세로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다면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 이상이 되도록 길의 최대폭을 구하세요. 자, 많이 본 그림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나오면 자, 일단 우리가 길의 폭을 x미터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는 이대로 푸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변형하죠. 자, 가로 세로가 같은 정원 사이즈에 요 x라고 하는 폭을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x의 폭을 몰아놓으면 남는 영역이 원래의 정원과 넓이가 같아요. 자, 이 그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요? 30-x. 세로는요.
20-x. 자, 그러면 정원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가 200 이상 크거나 같다. 자, 식 만들었으면 됐죠? 그럼 다음을 풀어라. 자, 전개.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 좌변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400. 자, 400을 인수분해 해보세요. 곱해서 400 더하면 50 몇몇? 10과 40. 10과 40 마마. 자, 곱해서 0 이상. 무슨 범위? 양끝 범위. 그러면 10 이하 또는 40 이상. 자, 그러면 누구 버려야 돼요? 40 이상 버려야지. 폭이 20m인데 40m짜리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는 10m 이하가 되는 거고 최대 폭은 10m예요. 이게 답이 된다. 자, 식을 세워서 풀어라. 자, 이런 활용 문제는 항상 뭐 식을 세울 수 있으면 그 뒤에 해에서는 문제에 맞는 범위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게 남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실수는 별로 없어요.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임이에요. 15번 할 수 있죠? 자, 어느 상점에서 게임기 A를 한 대에 20만 원씩 판매하면 매월 90대가 팔리고 한 대의 가격을 만 원 이상할 때마다 월 판매량이 3대씩 줄어든다고 한다. 한 달 동안의 판매액이 1872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면 A의 가격은 최고 얼마로 정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인지 읽어줬어요? 다시 읽어봐야지.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지 이런 건.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고 어디다 미지수를 뭐라고 놓고 식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읽었어? 자, 현재 20만 원씩 판매하면 90대가 팔린대요. 현재 가격이 20만 원. 그러면 판매 대수가 90대. 자, 그러면 판매액은 얼마예요? 총 판매액. 20만 원 곱하기 90. 요게 지금 총 판매액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현재는 1,800만 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수익을 내고 싶은 거야. 상점 사장이. 그래갖고 이제 조금씩 올려봤어. 얘가 21만 원이 됐더니 87대가 된다. 이래? 하나씩 올릴 때마다 22만 원이 됐더니 84대를 팔더라.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상점 주인이 다행히 수학을 잘해요. 식으로 가보자.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X만 원을 인상했어. X만 원을 인상했으면 가격 얼마 되는 겁니까? 20 플러스 X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판매 대수는 90대에서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만 원당 3대니까 마이너스 3X 대수를 팔겠지요. 그러면 총 판매액은 얘하고 뭐 한다? 곱한다. 그렇게 해서 총 판매액이 1,872만 원 이상. 자, 식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의 변화.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어떤 가게의 주인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다못해 뭐 김밥집 다 할 겁니다. 나한테 들어오는 김, 밥, 야채 가격이 얼마냐? 그거에서 얼마로 이 김밥 가격을 설정을 해야 소비자도 잘 먹고 나도 많이 남을 거냐? 많이 남기 위해서 무조건 비싸게 팔면 비싸다고 안 사 먹겠지. 너무 싸면 남는 게 없겠지. 많이 팔아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리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수학이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직접적인 거에 연결고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만 원마다 3대씩 주는지 안 주는지는 막 변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식으로 만드는 게 대학교에서는 있어요. 이런 것들. 더 수치를 자세하게 만들고 변수를 넣고 막 이런 거. 특히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야구나 축구, 특히 야구 관심 있는 사람, 야구. 세이버 매트릭스 지수 이런 거 알아?
그래서 이제 야구가 굉장히 통계 스포츠거든. 그래서 어떤 타자에 대한 그 수치를 평가할 때 타율, 장타율, 출루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갖고 그 선수의 가치를 매기고 그런 것들을 요즘 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점점 변수에 대해서 막 늘어나는 겁니다. 변수에 대한 걸 막 대입을 하면서 자세히 막 예측하기 위한 건데 필요 없어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자 허근을 갖도록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중3 때 근이 없어요. 그게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판별식 뭐였다고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2차 부등식이 된 거예요. 자, a 제곱 4a 4 12a. 자, 정리.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또다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 판별식이 양수라고 하는 건 일반해다. 일반해. 일반해니까 저 a는 두 근의 사이 범위가 될 거다. 작다니까 사이 범위다. 자, 그러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누구라고? 근. 방정식의 근. 는 0이라고 했을 때의 근. 근. 는 0인 근.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던가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던가. 자, 그러면 그 중에 작은 거 4 마이너스 루트 12. 그 중에 큰 거 4 플러스 루트 12. 자, 요게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해 공식으로 해가 나오는 게 제일 귀찮아요. 일반해가 나온다는 걸 먼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 자, 그럼 그 중에 정수는 몇 개니? 자, 4 마이너스 2 루트 3. 몇 점 몇이에요? 루트 12가 몇 점 몇이야? 3점 몇. 4에서 3점 몇 빼면 0점 몇. 그럼 4에다가 3점 몇 더하면 7점 몇. 정수는 1부터 7까지 7개.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